454페이지 패킹 보온재 도장 재료 살펴볼게요. 패킹은 이연부나 회전부에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사에 사용하는 것과 플랜지, 그랜드 패킹 등이 있는데 나사용 패킹으로는 자 화면 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게 테프론 테이프예요. 나사를 내서 테프론 테이프인데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파이프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밀면서 감아요. 근데 요 테이프가 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이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감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 한 번만 뒤집으면 돌아가니까 바깥쪽으로 감는데 8바퀴에서 10바퀴 정도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결하면 요 보면 나사가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파이프 나사를 내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조금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태핑하고 여기에 엘보나 부속품들을 여기서 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 보이는 게 테프론 테이프이고요. 잘 쓰지는 않지만 페인트나 일사화연 옛날에 마 테이프가 있는데 사진을 없어서 큰 거에 이렇게 삼 껍질 줄인 마가 이렇게 쭉 감긴 거에서 이것도 똑같이 감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물을 묻히면 자기가 좀 굳는 성질이 있어요. 풀 성질이 좀 들어있어서 요즘은 이거 거의 보기가 힘들고 사진을 캡처한다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캡처를 안 했는데요. 요 감은 다음에 페인트에 폭 한번 찍어서 이렇게 감으면 페인트가 이 패킹 역할을 또 해줬는데 페인트, 일산화연, 액상 합성수지. 액상 합성수지는 에폭시나 우레탄 이런 것들이 액상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이나 바닥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거 바닥 보셨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에폭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상도, 중도, 하도로 공사하는 게 에폭시 부분이고 우레탄은 옥상에 방수용으로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면 우레탄 방수를 꽤 하는데 근본적인 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옥상에 방수 새면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패킹의 종류로는 나사용과 플랜지와 글랜드 패킹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랜지 패킹 쪽으로 가보면 2번 플랜지 패킹은 고무 패킹, 고무로 패킹을 만들어서 탄성이 우수합니다. 물도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산 알칼리는 강한데 뭐에 약하다? 네, 열과 기름. 그래서 기름 배관에는 고무 패킹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보통 100도 이상에 사용하지 않고 급수, 배수, 공기 등에 사용하는데 자 화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긴 게 유니온이죠. 저 뒤에도 책상에도 있죠. 유니온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져요. 요 사이에다가 넣는 게 고무 패킹이에요. 요걸 넣고 조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수배관에는 고무 패킹을 넣고 한번 조여놓으면 거의 풀지 않으면 고무는 탄성을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건들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새는 건데 옛날에는 성면 패킹, 성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패킹도 있었습니다.
요즘 성면 패킹은 저도 잘 구경을 못했고요. 일단 패킹은 고무 패킹과 성면 패킹이 있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프렌 합성 고무, 앞에서 우리가 테프론 테이프 봤죠? 테프론 테이프에 있는 그 고무가 네오프렌 고무입니다. 그 네오프렌으로 만든, 수지로 만든 게 하면 합성 수지 패킹이고요. 성면으로 만든 패킹도 있고 금속으로 만든 패킹도 있고, 금속 패킹 중에서 동으로 만든 패킹도 있습니다. 동 자체가 패킹의 역할을 같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으로 만든 몰드 패킹도 있습니다. 형태를 딱 찍어서 만들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요 몰드 패킹은 통상 펌프나 압축기 글랜드 패킹으로 몰드 패킹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글랜드 패킹이 있는데, 글랜드 패킹은 이 말린 띠 모양으로 나와요. 띠 모양으로. 요거 잘라서 쓰는 거예요. 글랜드 패킹은. 근데 칼라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글랜드 패킹이 있는데, 자, 합성수지 패킹부터 먼저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네오프렌은 몇 도까지 쓸 수 있다? 마이너스 46도까지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6도에서 120도까지 쓰는 게 네오프렌 패킹이고, 성면 패킹은 몇 도? 450도. 온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합성 수지는 260에서 마이너스 260에서 상온 26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패킹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킹은 성면 패킹. 가장 낮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킹은 네? 합성수지. 그 다음에 금속 패킹은 납, 구리, 영강, 스텐으로 만들어서 탄성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인을 하지 않으면 셀 위험이 또 있다. 고압에 사용하는 거고요. 오일 시트 패킹도 있습니다. 식물성에 오일을 묻혀서 패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펌프나 기어박스에 일반적으로 쓰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은 무슨 패킹으로 쓴다? 글랜드 패킹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일 시트 패킹 대신 밸브나 회전부에 사용하는데 성면 각형, 지금 요 네모났죠? 앞에 그림 보면 네모나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해서는 요 잘라서 쓰는 패킹을 글랜드 패킹이라고 하고, 선면 야, 아마존. 그 다음에 몰드 패킹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흑연으로 만드는 게 몰드 패킹이 되겠습니다. 자, 플랜지 보이시나요? 플랜지. 요 화면에 그림. 요 플랜지에 맞게 몇 mm까지 구멍이 4개죠? 40mm까지. 40mm 이상부터는 구멍이 8개. 거기에 요 플랜지에 맞춰서 요렇게 막힌 거는 맹 플랜지라고 하고요. 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합 플랜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패킹을 살펴봤고요. 보온제 또는 단열재라고 하는데, 보온이란 열을 절연한다. 열을 뭐한다? 절연한다. 기기, 관, 덕트 등에서 고온의 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을 차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온제라고 합니다. 사용 온도에 따라서 보온행, 100도 이하는 보온행제, 100도 이상은 보온제, 800도 이상 넘어가면 내화제로 구분하는데, 내화 단열재는 1300도, 내화 단열재는 거의 벽돌로 단열을 구성합니다. 보온제의 구비조건 6가지 보이시나요? 보온제의 구비조건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보온제 구비조건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열 전도율이 작을 것. 2번 온도 범위에 있을 것. 3번 부피나 비중이 작을 것. 4번 물연성이고 내엽성이 클 것. 물을 잘 흡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 흡수하면 보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5번 다공질이며 가공이 균일할 것. 6번 시공이 균일할 것. 자, 여기에 7번 뭘까요? 가격이 쌀 것. 아무리 좋은 보온제도 가격이 비싸면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온제 시장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러시아 여성 근로자들이 보온제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보온제의 분류로 가볼게요. 보온제는 유기질 보온제와 무기질 보온제가 있습니다. 유기질과 뭐가 있다고요? 무기질이 있는데, 자, 무기질은 썩지 않는다. 무기질은 좋은 말로는 부패하거나 타지 않는다. 즉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을 무기질 보온제라고 하고 나머지는 유기질 보온제라고 생각하시면 보온제에서 가장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유기질 보온제의 종류는 시작 펠트, 콜크, 텍스, 기포성 수지 등이 있는데요. 텍스는 보셨다 안 보셨다? 천정에 텍스 해놓은 이유가 뭐죠? 덮밥이나 목재, 풀풀을 사용해가지고 압축판으로 제작한 것이 텍스고요. 이 텍스를 쓰는 이유는 흡음, 반향을 줄이려고 텍스를 씁니다. 콜크는 보신 적 있나요? 콜크? 네. 와인 마개죠? 네. 와인병은 그래서 세워놔야 돼요? 눕혀놔야 돼요? 왜요? 콜크가 젖어서 말라줍니다. 아니, 젖어서 막아주는 겁니다. 세워놓으면 말라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콜크 자체가 오늘 아침 TV에 어떤 사람이 강원도 어딘가 시골에서 집을 지었는데 콜크 바닥을 했는데 딱 약점이 뭐다? 물에 약하다. 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콜크입니다. 액체, 기체의 침투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물에는 약해요. 보냉 효과는 좋고 냉매배관, 냉각기, 펌프 등의 보냉용에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콜크 제작하는 사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그 내장재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콜크를 지금 내장재로 개발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펠트는 뭐라고요? 네, 털. 네. 양모, 양털, 우모, 소털. 그래서 뭘로 가공한 거다? 양모에다가 아스팔트를 섞어서 보온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왜 아스팔트를 섞었을까요? 습기. 무슨 기? 습기를 방지해서. 자, 이 펠트는 몇 도까지 가능하다고요? 마이너스 60도까지 가능합니다. 양모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이걸로 보온제 만들면 굉장히 비싸겠죠? 양모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캐시미어. 네. 캐시미어가 어디예요? 요 밑에 틀. 요 목 밑에 있는 양모의 목 밑에 있는 틀을 캐시미어라고 엄청 비싼 건데 옛날에는 양모가 생각보다는 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모로 보온제를 만들었었는데 이 양모하고 가장 비슷한 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거위털? 오, 득다운도 싸진 않아요. 닥터. 닥틀. 오리털에 닥틀을 일부 섞어서 씁니다. 오리는 진짜 버릴 게 없어요. 가공장에 가면 오리털은 오리로 가고 고기는 고기로 가고 기름. 기름은 기름대로 화장품 원료로 가고 진짜 오리는 뼈 하나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딴 데로 갔고요. 앞에 사진을 보면 펠트 보이시나요? 어디서 많이 봤네? 불빛에 비춰가지고 잘. 아, 카페트 아니고요. 하우스 보온제. 네. 좋은 것게. 네, 하우스 보온제 듣게. 저 엄청 싼데. 예, 이제 펠트 보온제가 이렇게 싸진 거죠. 실제 양털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싸진 겁니다. 자, 펠트.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기포성 수지. 자, 기포성 수지는 합성 수지 또는 고무로 만든다. 합성과 고무로 만드는데요. 자, 앞에 볼게요.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보온제가 고무발포 보온제입니다. 무슨 보온제요? 고무발포 보온제인데 이 고무발포 보온제는 밖에 보온 테이프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안 한다? 마감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까맣게 된 건데 직접 보면 좋긴 한데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틸렌. 가교 폴리에틸렌은 보셨다 안 보셨다? 한 번도 못 봤죠? 이런 보온제는 봤어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최영민 CD가 소풍 가면 옛날에 장애시장 가면 맨날 돗자리 깔던 게 뭐예요? 은박 보온제죠. 네, 은박 보온제를 이거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만드는 회사가 아티론이야. 그래서 아티론 보온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서 쓰는 보온제가 이겁니다. 요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박. 은박이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열은 안으로 고이고 밖에 있는 열은 못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은박을 가장 기본적으로 썼던 건 여러분 초중고 다녔을 때 뭐 다녔어요?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 아마 정화 선생님은 벤또를 싸셨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본 도시락을 들고 다니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예. 그때 스티로폴로 만든 거였습니다. 예. 스티로폴도 있었고, 근데 밖에는 스티로폴이지만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박병이 들어있죠. 예. 플라스틱에 은박을 치는 놓는다고 밖에. 그래서 이 안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일을 차단해 주는 게 은박입니다. 페인트 할 때 뭐가 있죠? 음분이 있잖아요. 음분. 아직 안 나왔나요? 음분, 은박. 은색이 빛을 반사하는 성격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본 수준 볼게요. 이제 책. 다공질 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열 전도율이 가장 낮고 흡수성은 안 좋다. 안 좋아야 좋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구품성도 풍부하고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보온성, 보온행성이 좋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보온제가 은박제 아티론과 고무발포 보온제다. 고무발포 보온제는 불에 탄다 안 탄다? 불에 잘 안 탄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 가교 폴리에틸렌은 잘 탄단 말이에요. 화재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고. 근데 기포성 수지에 같이 들어있어서 잘 타지 않는 거,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얘 때문에 자꾸 헷갈리니까. 기포성 수지는 불에 잘 탄다 안 탄다? 잘 안 탄다고 외워주세요. 아티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무발포 보온제는 불에 잘 안 타고 보온 커버를 하지 않는 보온제가
고무 발포 보온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죠? 예, 무기질 보온제. 무기질 보온제의 종류 시작. 성면, 안면, 규조토, 탄산마그네슘, 규산칼슘, 유리섬유. 자, 종류를 봤더니 뭐예요? 돌이고, 성면이고, 유리고, 조개가루고 이러네요. 탄산칼슘이 조개가루죠. 자, 화면 보시면 성면, 돌석자, 돌가루로 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밖에도 은박이 있죠? 밖에도 은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 요 돌가루로 규격화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성면이 면이 길까요? 암이 면이 길까요? 성면이 요 면이 좀 더 깁니다. 요 암은 그냥 돌이니까 이 섬유로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해 주시고, 요게 섬유 길이가 좀 더 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면은 몇 도까지? 400도까지 쓸 수 있네요. 400도. 최고의 온도는 곱하기 800도. 그래서 진동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보온제가 성면. 안면은 안산암, 현무암만 이렇게 다 돌이죠. 네, 돌에 뭘 섞었다고요? 석회를 섞어서 섬유 모양으로 만든 건데 가격이 싸지만 뭐죠? 섬유가 거칠고 꺾어지기가 쉽습니다. 보냉할 때는 뭐를 넣어줘야 된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뭐 때문에 한다 그러죠? 방습 때문에 하는 면이 안면입니다. 규조토. 규조토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황토, 진흙, 찰흙. 저희 어릴 때는 쪼다라 그랬습니다. 쪼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규조토로 유명한 배우님이 황토에 파묻혀서 화장품 만드시다가 불의의 기자한테 한 방 맞고 영원히 회생 못하고 가셨죠. 자, 규조토. 규조토는 광물질의 퇴적물이고 단열 효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도? 500도까지 쓸 수 있어요. 500도. 그래서 고정된 파이프나 탱크, 노벽에 사용합니다. 이 규조토를 벽돌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조토이고요. 탄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몇 프로? 85%, 성면 몇 프로? 15%를 배합해서 몇 도까지 쓴다? 250도를 쓸 수 있다. 탄산 마그네슘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야구 투수가 로진, 가루,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철봉 체조 선수가 바르는 거, 네. 그게 탄막가루라고 탄산 마그네슘입니다. 네, 얘를 그 다음에 규산칼슘은 규조토를 기본으로 한 거고 사용 온도 보면은 600도 몇 도? 600도입니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녹여요. 동주님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유리를 충분히 녹인 다음에 강한 압축 바람으로 불면 유리가 아주 얇게 저번에 한번 설명하셨죠? 네, 그렇게 만들어낸 유리가루를 압축 공기나 전기를 분사해서 섬유 모양으로 만들고 흡수성이 좋아서 뭐가 좋다? 흡수성. 유리섬유는 흡수성이 좋아요. 그게 좋은 면에 물에 젖으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좋은 거는 유리섬유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네. 네. 안 탄다고 믿으시고 저는 태워봤더니 탑니다. 탑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 그래서 타는데 어쨌든 우리는 안 탑니다. 불에 강합니다. 함부로 타지는 않으니까 아주 고온이 아니면 안 타니까 그래서 화재 예방에 쓰는 유리섬유 판넬로 만들어서 단열이나 내구성에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이 나머지 홈그라스 콜라이트 네, 조금 그거는 뒤에 가서 온도 여기 정리해 놓고 가려고요. 급하시기는. 자, 아까 승면이 몇 도였죠? 네. 반면 승면이 400도, 그라솔은요? 네, 400도입니다. 그래서 그라솔 400도 똑같아요. 안면 그라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규조토는 500도, 몇 도? 500도. 승면은요? 안면도 400도, 승면도 네, 400도. 이제 마지막에 아까 유기질 섬유에서 본 스티로폼은 70도입니다. 스티로폼, 안면, 승면, 그라스울, 규조토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스티로폼,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규조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이제 보이실까요? 탄산 마그네슘은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리섬유는 이렇게 롤로 말아서 배관 보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파이프 카버로 씌우기도 합니다. 판넬 안에 집어넣어서 유리섬유 넣고 양쪽에 판넬 만들어서 건축 단열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종환이 고기 벽 한번 두드려 주실래요? 저 벽을 EPS 판넬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겹장으로 된 판넬을 저 안에 스티로폼을 넣느냐, 우레탄을 넣느냐, 그라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화성을 위해서는 그라스를 넣고요. 식품회사에서는 그라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리가 식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만들 때는 그라스 판넬이 아닐 때 사용을 못한다고 됐는데 지금은 저기서 그라스를 나올 일이 있나요? 판넬에서? 없죠? 그럼 써도 되는데 어쨌든 식품용 공장에서는 그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화면 보면 기계실 헤더본 기계실 이 헤더에 보온해놓고 기계실 보세요. 이 배관에 압력계 쫙 한 줄로 붙은 거 버터플라이 밸브 쫙 한 줄로 멋지죠? 기계실 들어가면 정말 잘 해놨어요. 공사도 잘하고 작품하듯이 합니다. 어제 여러분 배관 밴딩하고 자르고 용접해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걸 작품 만드셔야 돼요. 이런 기계실 작품을 누군가는 시공을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보온용 카바입니다. 보온 카바는 누가 접수하고 있다고요? 러시아 분들이 보온 시장을 접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폼그라스 유리분말에 발포제를 넣은 것이 300도 정도. 펄라이트에다가 별표 놓으시고요. 무슨 암? 진주암. 무슨 암? 진주암을 1000도로 가열해서 사용 온도가 650도 정도로 쓸 수 있는 거고, 실리카 하이브는 실리카를 주성분으로 압축 성형한 것으로 1100도까지 쓸 수 있는 굉장히 고온중. 세라믹 파이브는 산화 아연인가요? 이걸 성형한 것으로 안전 온도는 1300도까지 쓰는 고온용인데 이 보온재는 고백한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노예는 들어갑니다. 네, 노예는 들어가겠죠. 네. 네. 저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는 이제 들어가는데 가끔 시험에 폴라이트 진주암으로 만들었다까지는 650도 사용한다까지가 나와서 폴라이트만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진주암이 진도벌이 그 암인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진주암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진주암들 본 적이 없고 폴라이트 보온제 자체를 본 적 없는데 세라믹 보온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전기 애자 있죠, 애자. 도자기로 만들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뭔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휘발유차죠, 휘발유차. 휘발유차에 압축기 여기에 꽂는 거 있죠. 혹시 아세요? 블로그예요? 이거 블로그라 그래요? 불꽃 튀기는 거. 점화 블로그. 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자가 있죠. 네. 요 애자들이 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말고는 보온제로는 우리 건축 설비 공조 냉동에서 보온제로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플랜트나 특수용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이제 금속질 보온제 무슨 질? 금속질 보온제로는 무슨 박? 알루미늄 박. 이거를 우리가 요즘은 집에서 많이 쓰죠. 뭐라 그래요? 호일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호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참고서라서 보온제, 보온색. 자, 제가 부르면 여러분 대답하십니다. 급수간 성세, 급탄간 왕세, 온수 적세, 전기관 백세, 소화관 적세. 요렇게 지하에 갔더니 배관 피트를 열었더니 하얀색이더라. 스팀이구나. 네. 빨간색이다. 소화관이구나. 네. 청색이다. 급수관이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지하에 갔더니 없어요. 거의 회색, 연한 회색으로 배관들이 쫙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못 찾죠? 근데 쭉 가다 보면 어딘가에 파란색 띠를 묶어 놓거나 글씨를 써 놓거나 화살표 방향까지 다 표시해 둡니다. 보험 카바를 해 놓거나 단일색으로 할 때는 꼭 써둬야 되기 때문에 써놨으니까 쭉 가시다 아파트 관리실에 여러분 취직하신다면 쭉 가시면서 급수관, 급탄관, 환탄관 쭉 찾아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관들은 다 모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제는 자 화면 보시면 화면 보세요. 우리 책에는 흑백이라 안 보여서 따느라고 제가 진짜 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네. 오렌지색이라고 표현하세요. 오렌지. 주황색이 맞긴 맞아요. 근데 주황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오렌지색이에요.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얘를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광명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자, 책에 뭐를 혼합한 거라고요? 연단의 아마이늄. 연단 더하기 아마인유. 이 연단이라는 게 색깔이 아마 보라색인 것 같아요. 에다가 아마인유를 섞어서 만드는 게 광명단입니다. 연단은 중금속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농막이에는 가장 좋은 게 녹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성질이 광명단입니다.
우리 민수님 옷 색깔이네요. 가운데 옷 색깔이 딱 이따 민수님 색깔을 딱 보시면 컬러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광명단 색깔. 나비 들어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중금속이 나비 들어서서 안 쓴다고요 이제. 근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가장 강력한 초벌용 도료로 광명단이었고, 광명단을 못 쓰면서 비싸요. 광명단이 생각보다는. 그래서 나오는 게 산화철 도료입니다. 무슨 철? 산화철 도료. 산화철이 뭐예요? 네. 철록. 철에 녹이 슬면 무슨 색? 네. 붉으스러운 색이죠. 거기다가 아마인유를 섞으면, 철을 녹슬게 만들어서 아마인유를 섞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색깔. 얘를 현장에 가면 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삽이라고 합니다. 용접부위나 이런 데 많이 보이는데, 삽이가 좋은 거예요? 광명단이 좋은 거예요? 광명단이 초벌료는 가장 완벽한데, 광명단이 비싸서 한동안 안 쓰게 되다가 납이 있어서 중금속이 있다고 이제 사용 금지된 품목이 이겁니다. 광명단은 딱 나오면 뭐에 뭐? 연단의 아마인유. 요게 시험에 꼭 나오고요. 산화철은 녹성철에다가 뭘 넣은 거죠? 아마인유를 넣어서 만든 게 산화철이다. 요즘은 가장 많이 나오는 페인트가 산화철 페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알루미늄, 음분 도료. 무슨 도료? 네. 음분이 요즘 여러분도 잘 쓸 수 있는 게 라카, 음분 라카, 은색 라카 있죠? 은색 라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 도료인데, 음분은 어디 가장 많이 쓴다고요? 방열기. 무슨 기? 방열기에 주철제 방열기 표면 도장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나 타르, 파이프, 강간에서 스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강간은 스팀에 사용하지 않는 강간요. 백관. 무슨 관? 네. 백관을 지역 난방이나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스팀을 보내야 될 때 땅에 묻어서 보내야 된다라면 보온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아스팔트를 칠해서 내식성 도막, 파이프 벽면과 물 사이에 무슨 도막? 내식성 도막을 칠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지중,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지중 전기배관. 땅 막을 때 지중 부식하는 배관으로 사용합니다. 합성수지로는 건물 바닥에 쓰이는 에폭시, 그 다음에 우레탄, 등이 있는데요. 에폭시는 어디서 가장 많이 쓰죠? 주차장 바닥. 네, 주차장 바닥에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데는 배, 바닥과 배 표면. 배는 그 종패, 조개 껍질 패착들이 굉장히 잘 붙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긁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배에서 가장 많이 쓰다가 어느 날부터 공장 바닥에 쓰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저쪽 어디죠? 저기 서울 핫플레이스 무슨 동? 성수동. 성수동이 공장 지역이 많잖아요. 가면 공장 바닥, 공장 쓰던 거 그대로 살짝 면치해가지고 에폭시로 마감을 하는데, 투명 에폭시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타르 사진 한번 볼까요? 타르는 콜탈이라고도 하고 아스팔트라고도 하고. 이런 사진 본 적 있나요? 건물을 짓고 나면 가장 옥상에, 물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얘를 바르고 나죠. 타르를 바르지 않는다면 시트를 발라요. 아스팔트 시트지를 딱 감아서 붙이고 불로 딱 다 붙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시 보호몰타를 쳐가지고
건물 방수를 하는 게 가장 완벽한 방수입니다. 이 방수 안 하면 그냥 에폭시는 우레탄이 좋으니까 그냥 공구리 위에다 에폭시 칠한다. 100% 언젠가는 셀 것이고 한 번 세면 영원히 못 잡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좋을 때도 있어요. 돈이 비싸다고 안 해서 한번 물 세면 도저히 못 잡더라고요. 페이지에 배관 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을 지지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천정에서 매다는 행거, 바닥에서 고정하는 스포트, 그 다음에 레스트 레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레스트 레인트는 지지한다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레스트 레인트 개념인데요. 행거부터 보면 행거는 어디에서 하중을 잡는다고요? 천장에서 하중을 잡아서 위에서 매다는 것을 행거라고 합니다. 위에서 매다는 거. 그래서 리지드 행거와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가 있는데 리지드 행거는 우리 책 화면 볼까요? 여기 들어있는 요거 있죠? 얘를 턴버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턴버클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 위에 전산 볼트가 있어요. 한쪽에는 오른 나사, 한쪽에는 왼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턴버클은. 그래서 한쪽으로 돌리면 양쪽이 다 조이고 한쪽으로 반대로 풀면 양쪽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턴버클이 됩니다. 턴버클로 구성이 되는 게 리지드 행거 개념이고 허리띠 버클 그거. 헐트 버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프링 행거는 요 턴버클 대신 뭘 넣는 거요? 스프링 완충 장치를 넣어서 배관의 진동을 잡아주는 게 스프링 행거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행거가 있는데 요 콘스탄틴 안에 들어가는 게 중추식과 스프링식이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요. 상하 관계없이 지지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콘스탄틴 행거가 되겠습니다. 책 그림에 보면 책 그림이 아니고 이 화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턴버클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턴버클 정도이고 이 그림은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따온 건데 자, 넘어가서 스포트는 바닥에서 위로 지지해주는 지지구를 스포트라고 하고 우리가 축구에서 많이 쓰죠. 관중들을 스포트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지지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스포트라고 많이 하는데 파이프슈, 리지드 스포트, 스프링 스포트, 롤러 스포트가 있습니다. 파이프슈가 뭐라고요? 자, 화면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 똑같아요. 파이프가 있으면 여기 엘보 부분에 아래쪽에 받쳐주는 요거를 파이프 슈라고 합니다. 슈가 뭐죠? 신발. 파이프에다 신발을 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슈가 되고요. 리지드 스포트는 이 그림 보고 이해되세요? 이거는 그 지하에서 파이프 들어있으면 여기 앵글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어요. 지하 안거에 지나다닐 수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는 길잖아요. 좌우로 늘어난다 그랬죠. 간간 몇 미터마다? 30미터마다. 그래서 이 좌우가 날 때 여기를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잡아주는 거. 좌우로는 못 가게 하고 길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리지드 스포트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스포트는 스프링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롤러 스포트는
밑에 뭐 넣어놨다고요? 로라 넣어가지고 와이프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준 스포터가 있는데 로라 스포터 못 봤고요. 스프링 스포터도 제가 못 봤어요. 리지드 스포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포터가 되겠습니다. 레인트는 열평창에 의해서 병안에 앞뒤가 아닌가 상하좌우, 앞뒤가 아닌 상하좌우를 구속시켜주는 것을 리스트 레인트라고 합니다. 바닥에 이동 및 회전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고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앙카. 영어로는 앵커라고 있죠. 앙카. 그 다음에 한쪽만 더 이상 물려나지 않기 때문에 스토퍼라고 많이 해요. 스토퍼. 스톱. 일정한 한쪽 방향만 구조하고 나머지 방향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스톱.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드는 몇 방향? 네 방향 다 잡아서 앞뒤로 배관 길이로만 늘어났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리스트 레인트라고 합니다. 배관물 구조가 몇 가지가 있죠? 자, 화면 볼게요. 천정에서 고정하는 거 뭐 있죠? 행거. 바닥에서 고정하는 스포트. 그 다음에 배관을 완전히 고정해주는 앵커. 얘가 뭐의 종류죠? 리스트 레인트의 종류다. 리스트 레인트의 종류인데 앵커가 있고 스토퍼가 있고 가이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행거는 몇 가지가 있죠? 네, 콘스탄트. 그 다음에 스포트는 슈, 리지드 스포트, 롤러 스포트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꼭 고정 장치라기보다는 펌프 압축기에 쓰는 것인데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브레이스 하는데 브레이스는 진동 방지를 해주는 것이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네. 책 그림 화면 볼게요. 여기 뭐가 있죠? 스프링. 저번에 펌프 설치할 때 요 단보다 몇 미리 길게 하라 그랬죠? 150mm. 요 콘크리트 단은 몇 미리? 책에 있잖아요. 150mm. 네, 150mm 이상 키워서 앵커를 받고 스프링을 전시하고 최고 위에 있는 펌프 최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완충기 체인버. 소방 펌프에 많이 쓰이는 게 체인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징이나 진동, 서징, 수격 장치 방지를 하는 것이 무슨 기? 완충기. 영어로는 브레이스라고 하고 체인버라고도 표현하는 요게 완충 브레이스예요. 요게 브레이스. 이거는 스프링 마운트고 얘는 요게 완충기. 브레이스라고 하는 배관 고정 지지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번 문제. 가스켓 재료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스켓을 패킹이라고도 표현하죠. 패킹 재료는 유체에 변질돼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고무는 기름에 변질된다, 안 된다? 변질된다,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용할 수 없다. 네. 기름에 변질이 안 되는 거는 성면이나 네오프렌 가스켓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열 변형이 용이해야 되죠. 열 변형이 열에 대해서 변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 답은 2번이 되고 강도가 있어야 되고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고무, 성면, 네오플랜 중에서 가장 유연성이 좋은 것은 고무, 유연성이 없는 것은 성면. 성면은
잘 부셔져요. 살짝만 부셔도 부셔지기 때문에 요즘은 잘 구경하기 어려운 가스켓입니다. 75번. 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료가 아닌 것은 방금 했습니다. 그죠? 네. 오렌지 광명다 맞고요. 알루미늄 음부, 산화철 삽이, 예. 성면이 아닙니다. 그죠? 예. 76번. 나사용 패킹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나사에 감는 거 우리 이렇게 테프로 감는 게 뭐 있죠? 테프론이 있죠? 테프론. 종류가 아닌 것은 뭐가 있나요? 나사용으로는 페인트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나사 내고 테프론 감은 다음에 페인트 살짝 찍어서 하면 훨씬 안 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고무 패킹, 일산화연. 일산화연은 아마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산화연도 나사용 패킹으로 씁니다. 일산화연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삽이 산화철 도료가 일산화연 도료라고 그렇게 보시고, 액상 합성 수지는 쓰지 않습니다. 써도 상관없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에폭시로 나사 조립할 때 해놓으면 진짜 평생 갑니다. 이거는 풀 때 어려워서 그렇지. 4번이 답입니다. 나사 패킹 종류가 아닌 것은 뭐라고요? 액상 합성 수지. 자, 80번. 피복제 중에서 유기질이냐 무기질이냐 물어보네요. 그죠? 유기질 피복제가 아닌 것은 펠트, 콜크, 기포, 규조토. 이 중에서 부식되지 않은 것은 규조토, 흙이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배치하기 어려워서 80번 먼저 풀었어요. 네. 17번으로 갈게요. 탄성이 크고 약품에 침식되지 않으며 냉매, 온수, 기름, 전기, 배관에 사용하는 패킹은 가장 좋은 패킹이네요. 무슨 패킹이요? 성면입니다. 뭐라고요? 네. 성면의 단점은 약하다예요. 약하다. 부러진다. 지성 약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패킹이 성면 패킹입니다. 78번. 성면이 상급인가요? 1급인가요? 폐암물질로 규정이 되면서 성면 패킹이 거의 사라진 상태죠. 왜냐하면 성면 공장에서 이거 만들려면 우리가 그거 정도 넣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될 텐데 사용 못하게 규제를 했으니까 만드는 공장에도 누군가 성면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 성면 공장이 없어진 거죠. 78번. 보온제 구비 조건 두 파트 했죠. 우리가 한번. 열 전도가 적을 것, 비중이 크고 강도도 있을 것. 지금 강도가 가장 약한 패킹이 뭐였죠? 성면이었다고요. 맞죠? 내구력이 있을 것, 시공이 용이할 것. 다 맞는데요? 비중이 작아야죠. 가벼워야죠. 예, 비중이 작고 강도가 있을 것. 2번이네요. 비중이 크면 안 돼. 무거운 거죠. 잠깐 착각을 합니다. 79번. 보온제나 보냉제의 단열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뭘로 구분할까요? 온도로 구분한다. 보냉제는 온도로 구분합니다. 문제 482페이지. 아스팔트로 방습한 것은 마이너스 60도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보냉용으로 사용하는 보온제는 아스팔트에다가 펠트를 섞으면 몇 도까지 쓴다고요? 마이너스 60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2번. 냉수, 냉매, 배관, 냉각기용, 펌프 등의 보냉제. 이게 다 쓰이는 거였다. 그죠? 와인 이야기 했는데 콜크가 냉수, 냉매, 배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풀이 설명한 그대로 이 문제를 낸 거, 보온제를 낸 거네요. 콜크입니다. 83번. 다음 중
양모나 우모를 사용한 피복 재료이며 양모, 우모 그럼 뭐예요? 예, 볼 것 없이 펠트이고 뭘 섞었다? 아스팔트로 섞어서 몇 도까지? 마이너스 60도까지 쓸 수 있는 보온재는 펠트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4번 문제.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보온성, 보능성이 좋고 흡수성도 좋지 않고 좋으네요. 구품성이 풍부해서 유기질 보온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고무발포제. 고무발포 보온재가 뭐다? 기포수지다. 3번 기포성 수지. 제가 여기서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아티론 때문에. 아티론도 고무발포인데. 85번. 다음은 성면 보온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성면은 아스베스트 섬유질로 되어 있다. 아스베스트가 뭔지 모르지만 섬유질이다. 성면은 몇 도까지 쓸 수 있다? 400도까지 쓸 수 있다. 진동이 생기면 갈라지기 쉬우므로 탱크, 노벽 보온에 적합하다. 뭐 말이 헷갈립니다. 그죠? 갈라지면 쓸 수 없다 해야 되는데 갈라지지. 3번이 말이 안 되는 문제로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면은 몇 도까지? 최고 800도까지 쓸 수 있고 평소에는 몇 도까지 쓴다고요? 400도까지 쓸 수 있는 보온재가 성면 보온재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보온재입니다. 12페이지 86번 문제. 앞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가루로 만들었네요. 돌가루로 만들었네요. 안산암, 현무암, 예, 뭐를 섞어서 석회석을 섞어서 만든 섬유 모양으로 만든 것. 이게 딱 맞는 표현이죠. 예. 몇 도까지 쓴다? 400도 이하까지 쓴다. 맞네요. 성면에 비해서 섬유가 성면이 돌가루라서 더 곱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4번 저온에 사용할 경우에는 뭐를 첨가해 쓴다? 아스팔트를 첨가한다. 왜 아스팔트 첨가하죠? 흡수성을 없애려고 아스팔트를 첨가한다. 아스팔트가 기름이니까요. 87번 문제. 무기질 보온재로서 원통으로 가공하며 400도 이하에 이러면 대충 앞면, 성면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파이프, 덕트, 탱크, 보온, 보냉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조, 그라스울, 앞면, 경질, 폴리탄, 폼 중에서 뭐예요? 앞면이나 성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앞면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요. 됐죠? 네. 88번. 다음 보온재 중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사용 온도 네. 수온이 몇 도? 7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앞면은 몇 도? 400도. 그라스울은 400도. 규조토는 500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9번 문제. 다음 중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보온성, 보냉성이 좋고 흡수성이 좋지 않으나 부품이 풍부한 유기질 보온. 뭐 똑같은 문제 아까 나왔었는 것 같은데 그죠? 무슨 보온재? 유기질 보온재 중에 불에 잘 타지 않으면 기포성 수지 나왔었네요. 고무발포 보온재. 90번. 방청 도료 중 은색 페인트, 즉 은분이라고 하며 수분이나 습기 방지에 좋고 내열성도 우수한 방청 도료는 알루미늄 도로입니다. 알루미늄 도로. 알루미늄 도로. 은분이라고 어디 사용한다 그랬죠? 방열기. 주철제 방열기에 사용하고. 선생님, 라카는 모든 색깔 다 있어요. 그 중에 알루미늄 들어간 것만 은분이라고 따로 표현합니다. 네.
93페이지에 91번 문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팅을 하는데 다음 중 연단의 아마인유를 배합한 거네. 예. 뭐 연단의 아마인유 뭐 나와야 돼요? 광명당. 광명당. 연단의 아마인유 광명당.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 관벽과 벽면 사이에 물 사이에 식성 도막을 만든다. 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물의 접촉 막는 게 뭐였죠 아까?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하고 콜타라고 구분할 줄 아세요? 저는 못해서. 콜탈은 가열해서 태워요. 아스팔트는 바닥에 까는데 저는 아스팔트하고 콜탈이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석유화학 하시는 분들은 구분하겠죠? 아스팔트는 돌하고 섞어가지고 나온 거를 얘기하고 콜타르는 그 액체, 그 시커멓고 타먹으라고 하는 거 있죠. 네. 타먹은 원래 네, kus는데 네. 가열하고 녹는다. 네. 그 녹은 원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액을 콜타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스팔트 깔을 때 콜타르 먼저 쫙 뿌리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든요. 접촉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그렇게 구분하죠. 아스팔트 원액을 뭐라고 하고 콜탈이라고 하고, 예, 예. 콜탈에다가 자갈 섞은 걸 아스팔트라고 하죠. 저도 뭐 이렇게 구분을 안 해봐가지고. 예. 93번. 암거 내에서 전기난방 배관을 시공하고자 할 때 나관이라면 표면에 발라주는 것은 콜타르나 아스팔트가 될 것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1번. 94번. 이제는 행거 스포트의 문제네요. 배관의 중량을 천장이나 위에서 매다는 방법으로 배관을 지지하는 것은 행거. 네. 스포트는 뭐예요? 밑에서. 앵커는 고정. 스포트 중에서 고정하는 거. 브레이스는 펌프 출구의 챔버 브레이스입니다. 95번. 압축기,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배관계 진동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방금 나왔네요. 몇 번? 4번. 브레이스. 펌프 압축기 발생 딱 나오면 브레이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96번. 앵커, 스톱, 가이드 등과 같이 열평창에 의한 배관의 측면 이동을 구속 제한하는 역할하는 지지부를 뭐라고 한다? 리스트레인트. 스포터 중에서도 리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